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이슈 이항용의 딱 이거 이어가겠습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한국은행이 엊그저께 대한민국의 3분기 GDP에 대한 잠정치 이런 수정치를 발표했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이미 나왔습니다. 0.6% 성장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네.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흔히 해서 GDP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 대비 0.6% 상승으로 발표됐습니다. 종전 발표된 속보치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항목별로 보면 속보치보다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전반적으로요, 성장률 보면 하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GDP 성장률을 좀 제가 분기별로 끊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은 이건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0.6% 성장했다, 0.8이다라는 거는 직전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라는 것은 2분기 대비, 2분기 0.6은 1분기 전 대비라고 얘기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위에 나오는 이제 바 그래프가 GDP가 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2분기도 0.6, 3분기 0.6. 참고적으로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올해 1분기는 1.0이었는데 좀 내려갔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되겠는데요. 2분기에는 2.8%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기에는 2.0%로 급속히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쭉 내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건 아마 시청자분들도 쉽게 맞아 지금 경기 안 좋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이해하셨고 본인 마음들도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아마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는 걸까요? 이게 보면 좀 아쉬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내수도 있고 뭐 수출도 있겠지만 내수 부진이 일단 걱정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요. 10월 속보치 대비 마이너스 1.1%였는데요. 1.3%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오히려 좀 하향됐습니다. 0.2%포인트 내려갔는데요. 이 마이너스 1.3%라는 것은 거의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2011년에 3분기예요. 3분기 2.7% 마이너스 난 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설비 투자가 2분기 연속 역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이너스 같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수 투자 부분이 참 부진했는데요. 분야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분야로 보면 이제 일단 크게 보면 제조업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다만 이 제조업이 선방했다는 거, 2.3%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를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할 때 IC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쪽은 11% 좋아졌지만 BICT 이게 쉽게 해서 무슨 일반 기계라든가요, 일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IT, 전기 전자 쪽만 11% 좋아졌다는 얘기하겠고요. 앞서도 잠시 얘기했다시피 건설업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5.7%였고 여기에는 건물이라든가 토목공사 모두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살아난 거는 전기 전자 쪽에 IT 쪽 외에는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작년에는 3.1%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올해 2.5% 달성은 하기는 한 걸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2.5가 그 목표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올해 성장률 하는데요. 왜냐하면 4분기에 2.7%를 한국은행에서 여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려면 올 연간으로 2.7이 나오려면 전기 대비요 4분기가 0.84에서 1.21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0.6% 증가했는데 갑자기 0.84, 1.21 늘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런 최근에 부진한 경기를 어떤 회복세를 감안하면 달성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부 당국에서 통계로 하는 거니까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문제는 이제 죄송합니다. 2018년 좋다 하더라도 2019년이잖아요. 근데 2019년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모든 기관들이요. 그럼 최근에 나온 걸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요.
기획재정문화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 OECD는 2.8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2.7, 그리고 KDI,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IMF 등은 2.6을 제시하고 있고요. LG경제연구원과 무디스 같은 경우는 2.3%까지 제시하니까 실제로 보면 올해가 어떻게 나온 간에 내년은 지금 올해보다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면 올해 내년이 좀 더 어려울 가능성을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일단 뭐 투자율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내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전부 다 이제 소위 장단기 금리 차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 이런 어저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든가 만기와의 관계를 그 기간별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을 일드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어떤 전조로 이제 징후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기 투자 의욕이 감소되거나 자금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 거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미국의 지금 최근에 일주일 전과 어저께까지의 일드 커브를 보면 실제로 보면 이게 바로 아래쪽 빨간 거가 되겠는데요. 3년이 5년보다 지금 금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 빨간색이 나오는데 요 표 조그맣게 해서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인버전이라고 써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2016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좁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완전히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는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상식인데 이게 그렇죠. 점점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응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역전되면 진짜 걱정되는 건데요. 축소되는 것 자체가 걱정입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펀더멘털만 보더라도 어저께도 보여드렸나요? 이거 결국 내년도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이게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 자체가 결국 모아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GDP가 올라가고 역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익이 벌지 못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도요. 재테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어떤 재테크라는 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면 무조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무리 리스크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저축한다? 저축해봤자 1.5%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를 안 했을 때 어떤 대체에 대한 기간이 되는 것이 이게 되는 거 1.5% 벌고 세금 내면 1% 벌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야되지만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워낙 유명한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뱅가드의 창업자 존 보글이 얼마 전에도 인터뷰한 거 제가 영상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양반 얘기가 똑같습니다. 분산, 그리고 또 분산하라. 이게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답이다 지금 보여야 되겠고요. 어떤 걸 하느냐. 지금은 분산 투자를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같이 좀 골고루 하셔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글로벌 주식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는 금이라든가 달러 등 해외 표시 자산이 있는 것들. 그래서 금 같은 거 좀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 보면 어제 국민연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요즘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증권사, 은행 찾아가 보시면 부동산 관련한 리츠 투자도 많이 여러분 권유 받으시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는 모두 뭐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들은. 그래서 PB분들과 좀 반드시 상의하고 이게 이런 게시판에서 물어보고 이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 좀 자세하게 PB분들과 상의하고 나서 좀 시각을 더 틔우자, 시각을 좀 확산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네, 국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 역시 답은 분산 투자에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네요. 이항영의 딱이거 여기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